안녕하세요. 호주 상해 프로 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만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집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지, 또 무엇을 봐야 되고, 집 사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찾다 보면 많이 지치시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집을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첫 집을 샀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정말 인스펙션만 많이 다니긴 했는데 이게 내가 잘 보고 있는 건지, 이 가격이 맞는지, 여기다 사는 게 좋은지, 뭐 그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또 그닥 좋은 집을 잘 고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집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떤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공간,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분이라면은 앞으로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쉽게 섣불리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집을 보세요? 요새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realist.com이라든가 domain.com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요, 일단 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3개월 정도, 최소 3개월 정도는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을 계속 한번 봐보셔야 돼요. 이게 여름, 겨울, 가을, 봄 다 나오는 집들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봄과 여름에 가장 많은 매물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가을과 겨울에도 심심치 않게 좋은 매물들이 나오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치를 하시게 될 때, 내가 대략 이때쯤 집을 사서 한 3개월 정도, 빠르면 한 2달 정도 후에 집을 세트를 하고 그 집을 잔금을 치르고 키를 받는 거를 이제 세틀먼트라고 하거든요. 세트를 하고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시점을 보시고 그 전에 3개월 전부터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역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족이 아직 없으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시내 10km 안쪽에 또는 15km 안쪽에 시내와 가까운 곳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 정도의 서버브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제 아웃이 돼버릴 거고요. 이제 나머지 한 반 정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막 고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보셔야 돼요. 반면에 가족이 있으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군 좋은 데로 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첫째 학교 때문에 집을 한 2번을 옮겼거든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그 괜찮은 학군에 집이 있었더라면 이런 수고와 노력과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에 맞춰서,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옮기다가 보니까,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군을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군이 굉장히 좋은 동네들은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7학군은 못 들어가더라도 6학군 정도, 최대 5학군 정도에서 한번 집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군에 있는 학교를 보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렌트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을 매매를 하시게 될 때 그게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realist.com이 이제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곳일 텐데요. realist.com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서버브를 칠 수 있는 검색창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price range, 이제 가격대, 그다음에 평수, 뭐 방 개수,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본인에 맞게 하시고요. 아래 알람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알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가 되는 매물들, 뭐 가격 변동이 있는 매물들을 자연스럽게 이메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 알람 버튼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 가능하시면 원 가라지가 아니라 더블 가라지를 사셔야 돼요. 그 이유는 호주 부동산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인스펙션을 했을 때 아예 원 가라지는 아까 말씀드린 서치 검색 창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럼 나중에 매매를 하시게 됐을 때 원 가라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땅이 얼마나 크든 집이 얼마나 좋든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아예 검색 자체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싱글 가라지가 아니라 더블 가라지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 옛날 집이어가지고 뭐 3베드룸에 1바스룸이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은 가능하면 최소한 2바스룸 이상, 그리고 그거에 더 나아간다면 2.5.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욕실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만 또 따로 돼 있는 공간이 있죠. 그것까지 하면 2.5가 되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돼 있으면은 나중에 매매를 하시거나 렌트를 줬을 때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 땅입니다. 요즘은 땅을 쪼개가지고 굉장히 내로우하고 긴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새 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세컨핸드 집을 찾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그나마 프론티지가 그 앞에 면이죠. 그 길과 만나 있는 면, 그 프론티지와 그 뒤에 길이가 어느 정도는 직사각형이 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또 너무 정사각형도 코너집이 아니라면 좋지 않아요. 직사각형이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좁고 길면은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땅을 잘 보셔야 되고 그거.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정말 돈이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한 700스퀘어 이상을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조닝이 바뀌지 않아서 सब디비전, 즉 땅을 나눠서 나중에 두 채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땅이 뭐 한 400스퀘어 이상만 넘어가 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부시고 다시 졌을 때 집 자체의 밸류가 좀 높아지겠죠. 너무 뭐 300스퀘어, 뭐 250스퀘어 이렇게 작은 땅들은 집을 새로 짓고 집의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집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주 사람들은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뭐예요? 주말에 친구들 초대해서 백야드에서 바베큐 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서 좀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너무 한국 사람의 시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제너럴하게 호주 사람의 시점에서, 왜냐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땅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땅을 보실 때 땅이 도로가 있으면 이게 집이 이렇게 내려간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건너편을 이렇게 올라간 집들,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땅이 그 도로보다 낮은 집보다는 이렇게 살짝 높은 집이 차라리 낫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평평한 거죠. 이게 땅이 너무 또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 푸팅이라고 하는데 이거 집에 기초 공사할 때 돈이 막 몇만 불이 더 들어가요. 막 최대 10만 불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가장 좋은 거는 평평한 거, 그렇지 않다면 조금 높은 거, 그리고 이제 확 높은 거나 이제 확 낮은 것들을 이제 가능하시면은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겠지만은 스쿨존, 그리고 주변의 쇼핑시설, 편의시설이 얼마나 많이 가까이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호주 사람들은요, 내 집에서 몇 분을 걸어갔을 때 쇼핑센터가 있고, 몇 분을 갔을 때 버스 스탑이 있고, 몇 분을 갔을 때 뭐 커피숍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야, 차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차 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호주 사람들 중에 뚜벅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버스, 뭐 쇼핑센터, 뭐 슈퍼, 편의시설, 뭐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얼만큼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질이고 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나무, 이게 뭐 빈 땅을 사든 아니면 뭐 세컨핸드 집을 사든 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는 내 땅이라고 해도 나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특히 뭐 내 땅이 아니라 이제 내 집 이렇게 보통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도로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요만큼 이제 그 페데스트리안 그 보행자가 있잖아. 여기는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엄청나게 큰 검출이가 있다. 여러분 검출이 남의 집에 있을 때만 보기 좋고 뭐 파크에 있을 때만 멋있지, 이거 집 앞에 있으면 완전 골치입니다. 검출이가 이 나뭇가지가 겁나 떨어져요. 그리고 나뭇잎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뭐 차가 훼손이 되기도 하고 매일 막 이렇게 마당을 쓸어야 되고 이런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있는 집들은 가능하시면 피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큰 나무가 내 땅에 있다? 그러면 그거 뽑지도 못합니다. 이게 카운슬마다 조금씩 다른데 significant tree라고 해가지고 뭐 둘레가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안 되면은 못 뽑아요.
그거 카운슬에 뭐 민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못 뽑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대부분 호주에서는 이거 놉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집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뭐 그거보다 작은 뭐 나무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작은 나무들도 여러분이 그걸 뽑겠다 하면은 돈 뭐 1,000불에서 뭐 5,000불까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나무가 없는 집이 좋아요. 그리고 또 전봇대, 이 길 가다 이제 전봇대가 있는데 뭐 한국은 이제 땅 아래로 묻혀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전봇대 자체가 굉장히 후지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내 집 정 가운데 딱 앞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집할 때 문제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코너하우스가 더 좋다, 뭐 코너하우스는 어떠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코너하우스가 사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너에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드라이브웨이, 그러니까 즉 가라지로 가는, 차고로 가는 그 방향을 반대쪽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길에서 내 집을 정면으로 봤을 때 집이 뭐 프론티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m가 전부 다 집이잖아요. 그거는 15m의 효과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보통 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m의 프론티지인데 코너 집이다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프론티지에다가 가라지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이드 스트릿에 가라지를 내게 되면은 집도 모양도 이쁘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코너집이 좋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라운드어바웃이 있는 코너집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라운드어바웃이 있게 되면은 그 주변 뭐 6m를 아예 뭐 아무것도 못 집니다. 그러면 그 6m가 내 땅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라운드어바웃이 뭐 엄청 큰 길이라고 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조그만한 동네 길이라도 라운드어바웃이 있는 코너집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 집을 개발을 하고 나중에 부시고 다시 질 때 분명히 그게 마이너스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 내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집 내부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천장 높이. 일반적으로 비싼 집들은 천장 높이가 높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천장 높이가 높다, 그러면 돈을 많이 줬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것들도 돈을 써서 잘 줬다라는 뜻이 일반적입니다.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집 지고 실링을 몇천 불, 몇만 불을 더 줘가지고 올렸는데 키친 벤치탑은 싸구려로 할까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인지, 옛날 집들은 2.4도 있습니다. 2.4는 가시면 안 돼요. 2.5인지, 2.6인지, 2.7인지, 그 다음에 이제 3m인지, 3m 50이든지, 뭐 4m든지, 이제 3m 넘어가는 집들은 그냥 럭셔리 집이에요. 그런 집들은 일반 동네에도 많지도 않고 정말 좋은 서버브에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는데, 보통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 이제 1층이죠. 1층 같은 경우에는 2.7로 많이 하고요, 요새는.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에서 2.4 정도로 내려요. 뭐 빌딩 코스트를 내리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게 일반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에 또 좀 돈을 썼나라고 볼 수 있는 게 타일이에요.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욕실에 가면은 타일이 바닥에서 얼마큼 올라와 있나. 보통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막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까지, 뭐 1.2m 허리까지 올리거나, 아니면 좀 좋은 집들, 좀 돈을 많이 쓴 집들은 천장까지 쭉 올려버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집을 졌을 때 어느 정도의 공을 들인 집인가, 또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 집인가를 좀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벤치탑 같은 경우에 스톤인가, 돌인가, 아니면은 라미네이트인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이거 두 가지로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두들겨 보거나, 아니면 이제 코너나 이제 마감 자리를 봤을 때 마감이 뭔가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붙인 것 같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돌이 아니라 이제 싸구려 재질로 이제 벤치탑을 만든 거죠. 이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납 공간이 어떻게 돼 있나, 또 이제 키친은 또 론드리랑 얼마나 가깝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을 인스펙션을 가시게 되면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시부터다 그러면 이제 1시 뭐 되게 한 5분 10분 전에 가셔가지고 이제 동네 분위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서가지고 몇 명이나 오는지 보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끝나고 또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끝날 때까지, 에이전트가 나와서 갈 때까지
몇 명이나 보는지를 직접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스펙션이 총 4주 동안 4회가 있었다. 그러면 매번 가세요. 매번 가서 이렇게 쭉 보세요. 몇 명이 왔는지. 그리고 이제 4번째쯤 갔을 때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적는 폼이 있어요. 뭐 가면은 이름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 폼에 몇 명이나 이름이 적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아요. 왜냐? 내 경쟁 상대가 얼만큼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이 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오퍼 폼을 써야 됩니다. 제가 여기 샘플을 띄워드릴 건데 이 오퍼 폼이라는 거는 뭐 크게 영향이 없어요. 저는 뭐 문자로 한 적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냐면은 나 집 가봤어. 마음에 들었어. 이거 네가 올린 가격이 60만 불인데 나는 58만 불을 쓸 거야 라고 내 의향을 써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에이전트는 법적으로 무조건 어떤 의향서가 들어오면, 오퍼 폼이 들어오면 집주인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여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가라로 이거를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아직도 뭐 물론 거짓말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한테 물어봐서 너 오퍼 폼이 몇 개 들어왔어? 그러면 많이 들어왔어? 적게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1개 들어왔어? 2개 들어왔어?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건 진짜예요. 아니면 법을 어기는 사람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퍼 폼을 쓸 때 좀 중요한 거는 그 동네 시세를 좀 보셔야 돼요. 동네 시세를 보시고 구글에 들어가시면 옛날에는 온더 하우스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이런저런 무료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소를 치시면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 뭐 걔네들이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가격이 나와요. 가치가 나오는데 참고만 하세요. 이거 뭐 10만 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퍼 폼을 작성을 하실 때는 뭐 58만 불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초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더 돈을 지를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58만 5,320불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얘가 뭔가 굉장히 계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낼 수 있는 가격을 최대한 가까이 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쓰시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시고요. 좀 커먼하게 많이 쓰는 방법들이고 이제 오퍼 폼을 이제 쓰고 이제 보내면은 보통 한 2, 3일 안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너 오퍼 폼 잘 받았어. 지금 뭐 오너가 랜드로드가 생각 중이야. 근데 너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좀 있고 너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 좀 있어. 또는 네가 제일 위야. 아니면 네가 제일 아래야. 뭐 이렇게 대충 좀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랜드로드가 보는 게 뭐가 있냐. subject to. 자, 이게 뭐냐면 오퍼 폼을 쓸 때, 뭐 계약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uncondi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내가 아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집을 사겠다. 이제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두 번째, subject to finance.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 때 이걸 사겠다. 이거 subject to finance인데 이건 가능하시면 항상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안 쓰고 unconditional로 했다가 정말 무슨 예상지도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디파짓을 날려버려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이거 subject to finance 항상 쓰시고 이거는 대부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집이 너무 좋고 나는 무조건 파이낸스가 될 거고 경쟁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unconditional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subject to finance, subject to building inspection 이런 것들이 있고 집주인이 돈을 제일 먼저 보고 돈이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는 게 subject to가 뭐가 있나 이걸 보겠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뭔가 세틀먼트 데이트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호주는 세틀먼트가 빠르면 30일, 보통 60일, 길면 90일, 120일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집을 파는 사람인데 집을 팔려고 내놨으면 기본적으로 빨리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팔아도 되는지 안 팔아도 되는지 한번 내놔서 얼마나 받는지 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아파트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싸게 팔았습니다. 손해보고 어찌됐든 간에 세 번째로 이제 오너가 보게 되는 거는 세틀먼트 데이트가 얼마나 빠른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30일 정도 쓰시면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0일 정도 쓰시면 굉장히 노멀하다고 쓰시면 되는데 이게 30일을 쓰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은행이 전부 다 이게 처리가 안 되고 내가 은행에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30일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빡빡해요. 이게 론 받고 이거 하는 거 30일 후딱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45일에서 한 60일 정도가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를 쓰고 이제 전화가 와요. 야, 이제 네가 마지막이고 이제 오너가 너랑 할 것 같아. 근데 있잖아. 5,000불만 더 쓰면, 10,000불만 더 쓰면 확실해질 것 같아. 이런 얘기들 100% 나옵니다. 100%. 자, 이때 이거는 그냥 에이전트가 마지막에 치는 구라예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한 명이 더 있는데, 너랑 이게 컴피트하는 애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경쟁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꺾으려면 네가 한 10,000불만 올리면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냥 생각해 볼게 라고 하루 정도 그냥 지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아유 야 그냥 오너가 너 선택했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10,000불 때문에 갑자기 야 너 안 됐어,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컴피티션이 정말 많고 이게 좋은 집이라면. 근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그 10,000불 뭐 제가 봤을 때는 에이전트가 그냥 마지막으로 치는 이제 업셀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스펙션 갔을 때 몇 명이 오고 얼마나 이게 치열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좀 이거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좀 유리하겠죠. 오퍼 퍼밋 쓰고 나면은 이제 디파짓을 내라고 해요. 이제 디파짓은 보통 뭐 10%, 뭐 10,000불, 20,000불 이렇게 내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20,000불 정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격이 얼마든 간에 뭐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내면 되는데, 뭐 굳이 10% 뭐 60,000불, 뭐 70,000불 이렇게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사시려고 하실 거면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짓을 내고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계약서 준비 기간만 하더라도 뭐 한 1, 2주가 걸릴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쓰고 이제 양쪽으로 다 해가지고 사인을 받고 하면은, 계약서가 사인을 받고 그 계약서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때부터 쿨링 오프 피리어드가 시작됩니다. 이틀이에요. 이틀인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쿨링 오프는 내가 받은 날 밤 12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틀 후 밤 12시에 끝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이유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캔슬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빌딩 인스펙션을 하셔야 돼요. 빌딩 인스펙션 뭐 700불, 800불 하는데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와이렌트, 흰개미 검사까지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무조건 하시고요.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쿨링오프를 좀 늘리고 싶다, 좀 더 생각을 필요하고 싶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계약서를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쿨링오프는 비즈니스 데이즈만 어플라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받으면 화, 수, 목에는 이제 끝나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날 받잖아요. 그럼 토일은 날라가고 월화예요. 그러니까 4일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기본 상식인데 또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근데 제 말이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무조건 비즈니스 데이예요. 그러니까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만 보는 거죠. 이 쿨링오프를 벌 수 있는 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계약서가 끝나고 쿨링오프가 끝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고, 이제 여러분이 파이낸스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면은 뭐 30일,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만에 해버리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제 브로커나 이제 은행과 관계가 있고 제가 이제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30일 잡으시면 되고, 이게 프리 어프루블이라 그래가지고 인스펙션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도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왜? 내가 살 수 있는 버젯을 대충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프리 어프루블은 그냥 프리 어프루블이에요.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동안 이제 프리 어프루블이 뭐 100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빌릴 수 있나 이걸 알기 위해서 프리 어프루블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진짜 승인은 이 30일에 후에 이 계약서가 은행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정말 막 벼락치듯이 이렇게 집을 사는 방법과 보는 방법과 또 이렇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한 번 보면 그냥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갑니다. 최소 3번은 보세요. 최소 3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알아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코멘트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라는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은 다 알려드리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거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집을 살려고 몰라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 비디오도 알려주시고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2-3번 보시고 궁금한 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